안녕하세요. 써니의 사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음과 양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좀 마음이 급한 신부들은 음과 양을 왜 공부하나?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주에서 내 사주를 가장 빠르게 보는 방법은 바로 기본을 잘 다지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미적분을 빨리 풀고 싶어 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치 영상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주도 기본적인 것부터 알게 되면요. 좀 방향성과 디테일을 좀 세밀하게 방향성과 그 세밀하게 사주를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행 중에 토를 제외하고 목과 화, 금, 수 쓰고 보니 한자로 쓸 거 그랬어요. 조금 없어 보이네요. 수를 제외하고 이 글자 중에 양의 글자가 있고요. 음의 글자가 있어요. 어떤 글자일까요? 좀 힌트를 드릴까요? 처음이신 분들은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계절 중에요. 봄은 목에 해당돼요. 여름은 화에 해당되고 가을은 금, 겨울은 수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음이라는 글자와 양이라는 글자는 어디에서 많이 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기, 양기 이러잖아요. 음기는 여자에게 좀 많이 쓰는 단어이고요. 양기는 남자에게 좀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음택, 양택 이런 좀 생소하지만은 이런 단어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택은요. 죽은 사람의 묘자리를 쓰는 것을 말하고요. 양택은 사람이 사는 집터를 말을 해요. 이렇게 음은 축축하고 어둡고 약은 밝고 환하며 에너지가 넘칩니다. 어떠나요, 여러분? 이제 좀 와닿지 않나요? 바로 이 목과 화가 바로 양이고 금과 수가 음임이에요. 그럼 왜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일까요? 다시 계절로 생각 돌아가 보겠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트고 생명의 시작을 알리잖아요. 들판이나 산을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작은 잎들이 마구 솟아오르고 있어요. 그게 추웠던 겨울을 뚫고요. 여름은 또 어때요? 화려하게 자기 모습을 꽃으로 뽐내기를 좀 좋아하잖아요. 나무나 그 꽃잎들이요. 꽃잎들이 아니라 어, 나무랑 식물들이 이렇게 꽃을 피우면서 이렇게 무언가 솟아오르고 확장되는 느낌. 이게 바로 양의 느낌이에요. 생명력 있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좀 넘친다고 생각해야죠. 양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충만해요. 그럼 이제 음의 느낌도 한번 봐볼게요. 음은 가을의 계절이잖아요. 그럼 음은 금의 계절로 가을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그럼 가을을 한번 연상을 해봐요. 우리 가을에. 가을을 딱 연상을 해보면 가을의 그 자연의 풍경을 보면요. 성장도 멈추고 나무의 성장도 더 이상 멈춰요. 식물들도 더 이상 뭐 꽃을 피우곤 하지는 않아요. 마무리하듯이 꽃이 막 지고 그러잖아요. 꽃도 지고 나뭇잎들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우리의 기분도 여름보다 좀 많이 다운되고 감상적으로 좀 젖어 있어요. 겨울은 가을보다 좀 더 심하잖아요. 겨울에 해당하는 달은 바로 해월, 자월, 축월로 11월부터 1월이에요. 시가르노는 저녁 9시 30분부터 새벽 3시 29분인 해시부터 축시까지입니다. 지금은 전기가 발달하여 그 9시 30분에도 밝지만 전기가 발달하지 않았던 농경 시대에는요. 9시 30분이면 잠을 자서 활동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둠으로 뒤덮인 밖에 세상에서는 사람을 찾기랑 힘들죠. 이게 바로 음이에요. 음은 무언가 어둡고 좀 축축하고 그렇게 이렇게 축축한 느낌을 좀 가죠. 이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음을 쓰는 사람과 양을 쓰는 사람들의 선택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운영을 한번 해볼까요? 운영을 해보게요. 어떻게 선택을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할까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한번 볼게요. 우리가 목 중에 간목과 을목이 있어요. 목이라는 글자는 양의 글자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질을 가진다고 앞에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목의 글자 중에도요, 둘 다 양이기는 하나 이 중에서도 또 나뉘어요. 여기서도 바로 간목이 양의 글자고 을목은 음의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목은 양의 글자인데, 그 양의 글자는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럼 둘 다 에너지가 넘치기는 해요. 근데 얘는 에너지가 뿔뿔이고 얘는 뿌리긴 하는데 또 마이너스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동을 어떤 패턴을 봐봐요. 어떤 게 또 간목은 그 특징이 좀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좀 좋아해요. 그리고 또 아이가 청진난만한 그런 기분도 있고 호기심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을 봤어요. 이 간목과 을목이 좀 힘든 사람을 봤는데 간목과 을목의 행동이 다른 거죠.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힘드네. 도와줘야겠다. 도와줘야 적극적으로 나서요. 그래서 막 계획도 짜죠. 야, 이거 우리 돈을 얼마 걷어서 혹은 뭐 우리 몸으로 이 사람에게 뭐 집을 수리해 주거나 뭐 이렇게 많은 계획들을 짜서 활발하게 추진력 있게 움직여요. 그런데 을목은요, 간목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 이거 하자, 이거 같이 막 하자 하면 보이게끔 한다면 을목은요, 보일 수도 있지만은 안 보이게 저 사람이 힘드네, 그럼 내가 가서 조금 도와줘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서 도와주면 될까? 내가 꾸준히 한 달에 뭐 정기적으로 얼마씩을 조금 도와주면 되겠네. 정기적으로 한 뭐 몇 년 동안 도와주면은 저 사람이 저 부분은 좀 도시락이라든지 밥값은 벌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좀 에너지가 작지만 길게 가는 느낌이고, 길게 에너지는 작지만 길게 가는 거고, 간목 같은 거는 굵고 짧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A라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획을 딱 했어요. 근데 어디서 B가 또 나타났어. 힘든 사람 B가 나타났어. 그러면 다시 B로 가요. 근데 A는 잊혀질 수 있어요. 근데 을목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 정해놓고 그냥 쭉 가는 느낌이 스타일이에요. 어떠나요? 같은 목인데도 조금 다르죠. 이렇게 되면은 사주를 이렇게 풀이할 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고 방향성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가요,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나요? 저는 되게 음과 양에 대해서 알았을 때 음과 양을 알기 전에 저는 갑을병정부터 십간과 십이지지부터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음과 양에 대한 특징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음과 양에 알고 나서 와,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간목인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변에 간목일간을 보면요, 확실히 다르고 을목일간은 또 달라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화, 금, 수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음과 양의 영역이 되게 많아요. 저도 아직도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주를 아마 앞으로는 향후에 어느 시간이 되면 풀 것 같은데 그때그때 암암리에 음과 양에 대한 성질이 섞여서 풀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이런 음과 양에 대한 이론도 알고 가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강의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강의라 아직 많이 어색하고 이렇게 펜 사용하는 것도 조금 서툴러요. 서투르는데 처음 사주를 좀 접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미흡한 수업이었겠지만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